칼슘 필요량은 비타민 D 섭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듯 영양소들이 한 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양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영양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미네랄만 부족해져도 우리 몸에는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오랫동안 아연이 결핍된 한 환자는 심각한 피부병과 탈모 증세에 시달렸다. 이 환자에게 3개월 동안 충분한 아연을 섭취하게 했다.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다. 미국인들에게 미네랄이 부족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식품에는 원래부터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미네랄과 다른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공식품은 미네랄이 없거나 또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을 점점 더 많이 먹게 된 현대인. 그러나 이런 음식들은 결국 미네랄 섭취를 어렵게 만들어 영양의 균형을 깨버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왔다. 예전의 학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양학적 지식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뇌혈병에 걸리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로저 윌리엄스는 미네랄과 같은 미량 원소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결핍되면 기형아 출산과 같은 보다 포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산을 경험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다. 아기 애칭이 있어요? 애기 이름이 있어요? 임신 7개월째의 성은순 씨는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산모다. 지금까지 2번 임신을 했지만 둘 다 자연 유산됐기 때문이다. 제가 드릴게요. 이거 심장 소리거든요. 태아의 건강한 심장 소리에 안도하는 은순 씨. 예전에는 태아가 모두 2개월을 버티지 못했다. 애기 얼굴 보이시죠? 네. 처음 했을 때는 좀 뭐랄까 주위에도 많이 봐서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2번째 막상 또 그랬을 때는 너무 뭐랄까 절망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부담감 같은 거 있죠? 애들 빨리 낳아야 되는데 나만 못 낳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유전적인 DNA 유전자가 정상이었고 또 질병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미네랄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해준 결과 은순 씨와 태아 모두 현재 건강한 상태다. 민정이와 준홍이는 10살 터울의 남매다. 야, 머리 잡아당기지 마. 민정아 잠깐만. 엄마 김갑정 씨가 늦둥이를 낳게 된 것은 그동안 임신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임신을 해도 곧 유산돼 버렸다. 시계 봐. 시계 거기 있어. 이렇게. 오, 짜증났어. 준홍이는 임신을 시도한 지 10년 만에 갖게 된 아이다. 여기 봐. 나. 왜 싫어? 응? 진짜 10년 만에 나였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좋죠. 예. 부부는? 아빠도 좋아하죠. 워낙 시간이 없어서 못 봐주니까 매일 그것 때문에 그러지 좋아하죠. 얘 보면 걱정이 전혀 없죠 뭐. 김 씨 부부는 혹시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시도를 했었는데 예.
10년 내내? 예, 잘 안 돼서 포기를 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중에서 구리하고 아연의 부족이 심했고요. 중금속 중에서는 수은의 검출이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생활, 토양 오염, 수질 오염에 따른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됐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결과에 따라 부족한 필수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한 지 1년 후 김갑정 씨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처음 미네랄 불균형은 단순히 음식에 한두 가지 미네랄이 빠지면서 시작되지만 도미노처럼 다른 미네랄까지 무너뜨려 연쇄적으로 결핍 현상을 일으키거나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게 한다. 결국 불임이나 유산 같은 복합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검사를 받은 지원자들 중 전체적으로 미네랄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칼슘 함량은 매우 높게 나온 경우 칼슘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인과 아연, 구리는 부족하지만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유형근 씨. 한 1년 전부터 왼쪽 다리가 조금 좀 체중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프고 그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자 이한규 씨 역시 칼슘은 높게 나왔지만 인과 구리는 매우 부족하다. 주는 대로는 먹습니다. 규칙적으로요? 조금 불규칙하죠. 저희가 너무 새벽에 식사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체내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았는데도 뼈는 약한 상태였다. 예, 두 분 다 정상인에 비해서는 골밀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경우에는 정상의 하한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다른 한 분은 T 점수가 마이너스 2.6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T 점수가 2.5 이하를 골다공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초기에 해당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두세 가지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높게 나온 칼슘은 결국 불균형을 이뤄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는데요. 나일강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남아서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자란 곡식에는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화학농법을 쓰면서 토양에서 미네랄 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오염이 심해지고 산성비가 미네랄을 씻겨내면서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소국가 일본에서도 최고의 장수촌인 오키나와. 전통 부채춤 강습을 받는 참가자 중에 100발의 노인들이 섞여 있다. 96살의 구바 할아버지는 8년 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강습을 받고 있다. 오키나와에는 구바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을 음식에서 찾는다. 그중 하나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에 대한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흙 속에 있는 미네랄 성분을 식물이 흡수하고 또 그것을 인간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에 있는 미네랄은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씻겨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면에선 미네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채도 미네랄이 없는 야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는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계속 바다에서 미네랄을 운반해 오는 거죠. 그러나 오키나와도 일본의 다른 지역처럼 장수촌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서구화된 가공식품들이 식탁을 점령해가고 있기 때문이다.